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업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구직자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열린 인공지능 인재 채용 설명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업체는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지만 광주에 AI 연구센터를 세웠습니다. 연구센터에서 일할 60여 명의 인재를 찾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다 보니 보안성에 특화된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에서 보안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에 다른 지역에서 인재를 뽑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맞는 인재가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맞지가 않는다면 조금 속도가 늦어지겠죠. 사람이 컴퓨터와 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음성 대화 기술을 연구하는 이 업체도 수도권에 본사가 있지만 광주지사에서 일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 중요한 것이 다른 기업과의 협업이어서 다양한 부문에 걸쳐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네트워크가 부족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필요한 인력 30여 명을 광주에서 다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IT 기업보다는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연구소 그런 쪽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사실 인재를 흡수하기가 되게 좀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채용 설명회를 찾은 구직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업체들이 원하는 수준은 매우 높은데 이에 맞춘 교육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워낙 수학 쪽 분야도 필요하고 프로그래밍 쪽에서도 좀 어려운 분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데 광주시는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만드는 등 인공지능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인공지능 정책과에서는 AI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광주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연구단지에는 2024년까지 최첨단 기업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인재들이 인공지능 전문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시산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한 중복 분양 사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싼 값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갈등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입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을 게시해놓고 유명 건설사가 200여 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시공할 거라고 홍보합니다. 업무 대행사는 아직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조합원 모집은 거의 마쳤다고 말합니다. 무주택이었다가 아니 1주택이었다가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아버리면 자동 소유가 돼버리는 분들은 다 무주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곳처럼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61곳. 인허가 절차 등이 쉽고 일반 분양가에 비해 약 20% 정도 저렴하다 보니 광주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 설립 업무 등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업무 대행사와의 갈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 관계자가 70억이 넘는 중복 분양 사기를 저지르고 도주했고 경남과 창원 지역에서도 대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으로도 지역주택조합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하거나 또는 거기서 생기는 갈등 문제들,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많이 딜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2년, 3년 될 것이 5년, 6년, 서울에서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이유가 시세보다 20-30% 싼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일부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갈등 속에 내 집 마련이라는 시민들의 소박한 꿈이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주택조합과 업무 대행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복되는 폐단을 막고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할 대책은 없는 건지 이어서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보니 토지 확보가 사업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거나 토지 구입이 늦어지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추가 분담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등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막 뛰어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뛰어들다 보니까 무자격자, 능력도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지역 주택조합과 관련된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조합 설립 조건을 강화하고 업무 대행사의 투명성을 높인 데 있습니다.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15% 이상 미리 확보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는 50% 이상 받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 대행사는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고 조합이 설립된 뒤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안 주면 그냥 조합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조합장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임원이 뭐가 문제는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뭔가를 하더라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거든요. 하지만 지역 주택조합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처럼 조합을 사단법인화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적인 성격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조합 임원의 자격 부분도 좀 강화돼서 좀 조합이 좀 튼실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정된 주택법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잇따르는 폐단의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진의 한 중학교 교감이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교사는 언쟁을 벌이던 중 교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의 한 중학교, 이곳에서 상담 교사로 일하는 A씨는 같은 학교의 교감 B씨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9일 교감 B씨가 수업권이 없는 자신에게 시험 감독을 맡기는 등 업무에 지시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교감이 교무실 밖으로 불러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앉으세요. 그러더니 저 문을 잡았더니 나가지마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문을 잡는 순간에 저를 양쪽 팔을 잡고 저를 밑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넘어지지는 다행히 않았죠.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교직원은 교감 B씨가 학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사고 싶어를 하시죠. 우리는 이게 더 필요해서 이게 사보겠다 하면 이제 자기가 다른 학교는 교감들이 이걸 들고 다니더라. 이걸 사달라. 해당 교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폭행은 가벼운 신체 접촉일 뿐이었으며 교비 부당 집행과 업무의 지시 주장도 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 마무리하고 조용히 하고 하자고 이렇게 손을 잡았지 그걸 비키거나 어쩌거나 그걸 안 치거나 이게 전혀 아닌데. 결국 A 교사가 B 교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1차 진술을 받은 강진교육지원청은 업무의 지시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이라면서도 폭행과 교비 부당 집행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용 계약서상을 검토해서 위배가 되는지 검토하였고 교감쌤에 대한 갑질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한 부당 사용에 대한 내용은 추가 조사가. A씨는 B 교감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보복 해임 논란이 일고 있는 명진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특별 장학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보복 해임 논란에 이어 학교 측이 학생들까지 고소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교 측에 학생 고소권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광주 북구와 전남 장성군 일대 첨단 3지구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첨단 3지구는
광주 북구 오룡동과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면 일원 361만여 제곱미터 면적으로 광주 전남 주요 연구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이 가운데 33%를 차지하는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는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에너지 등 지역의 주력 산업들을 융합하는 성장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전력거래소가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전력거래소는 신입직 25명과 경력직 5명, 공무직 8명 등 41명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30일 정오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절차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시험과 면접 등의 전형 절차를 외부 전문기관이 진행합니다. 광주 MBC와 한국방송정책원, KTV가 각자의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영상 콘텐츠를 상호 개방에 활용하고 동시 생방송과 중계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뉴스와 정부 촬영물 등 135만 건의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KTV는 공유 개방 정책에 따라 언론사들과 영상 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광주 MBC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과 조선대학교 측이 단체 협약 이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 조선대 분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노조와 맺은 단체 협약은 총장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며 대학 측의 단체 협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대학교 측은 2018년 단체 협약 가운데는 폐광 과목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의학과 보건학, 면역학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광주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리를 잡은 광주 감염병 관리 지원단은 조선대 류소연 교수를 단장으로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